개천에는 사람들 안 다녔어요. 젊은 뭐 학생,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했고. 사람들 마음부터 좀 가벼워지잖아요. 생활의 활력소가 새롭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강한 거리로 바뀐 방학천 소개 영상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오랫동안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방학천 일대가 건강한 마을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확인해 봐야겠죠.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제 기억 속에 방학천 하면 좀 저도 신문이라든가 언론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그 퇴폐업소라든가 이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싹 바뀌었다고요? 퇴폐업소가 사라지고 걷기 좋은 마을, 건강한 마을로 현재는 마을이 확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다양한 공방들이 입주해 있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방학천에 약 30여 군데의 그 퇴폐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라면 어떤 게 있었나요? 여름철 짧은 우기에만 이제 물이 좀 흘렀던 그런 천이었는데요. 2010년도에 생태하천으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되게 좀 그림이 되게 좋았던 풍경이 이루어졌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지는 그런 이렇게 유흥업소들이 생기면서 밤에는 시끄럽고 또 쓰레기 문제가 좀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들어온 그 업소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예, 나가겠습니다. 이게 순순히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민관의 협치? 세 곳이나 있는 건물을 방학생활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그 공간을 마련했고 또 방학생활 개장식에는 그 건물주를 또 초대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유흥업소에는 이제 공간을 이제 빌리지 않게끔 그렇게 맺는 작업도 들어갔었어요.
뭐 이런 분위기면은 그 과거의 어떤 분위기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올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알록달록 이쁜데. 이렇게 또 화나는데 어떻게 네. 옛날 생각 술 한잔 먹으러 갔다가 그냥 정신 번쩍 나가지고 다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협약식에 청장님도 오시고 건물주도 참석하고 거기에 입주하신 분도 해가지고 협약을 맺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되기 위해서는 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게 발현됐다고 하던데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셔서 이렇게 조금 변화에 동력을 제공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그 31개 정도 있었던 유흥업소가 처음 있을 때 그걸 단속하는 역할들은 보건위생과에서 했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처음에 단속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주민활동가들이 방학생활이라고 하는 거점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민활동가들의 특징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분들 그리고 주민 지역 작가님들, 뭐 자치회 활동가님들, 뭐 봉사자님들 다 같이 겹쳐서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낮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거리의 어떤 조용한 기운이 예, 손님들조차도 뜸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활동 변화를 동네 분위기를. 예, 예. 주민이 다니니까 예, 이게 뭐 예, 다니기가 예, 없어요. 이제 좀 수리받기가 좀 민망해지는 어려운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끌어낸 그 변화가 그 나예리? 방예리? 방예리. 방예리. 나예리는 달려라 한이. 한이의 라이벌이죠. 예, 방예리. 예. 네. 방예리는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를 줄여갖고 방예리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라는 이름 자체도 그곳에 입주한 작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저희가 지은 것이고 그 지역 안에 방학동이라는 곳에 문화예술을 좀 편안하게 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하시라는 의미로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라고 지었어요. 그 물이 잘 흐르지도 않고 냄새가 나고 그 옆에는 그 퇴폐 그 업소들이 있었는데 이 업소들이 사라지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거리로 바뀌었다는 거 아주 감동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까 우리 김홍경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민간협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방학천 거리 조성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 부서가 협업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8건의 행정부서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의미 있는 사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방학천 예술문화거리 방예리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 한번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왕. 제가 이럴 때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Fantastic. Fantastic. 딱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한국형 발음이죠. 근데 진짜 저희가 지금까지 특이점을 통해서 소개했던 마을의 어떤 혁신 사례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완전히 그 도시를 바꾼다는 거 그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어려웠던 부분은 이게 이제 행정 안에 있었던 칸막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칸막이요? 예, 예. 민과 간 안에서 혹은 다양한 민원들 속에서 행정의 7개 부서가 각각 방학천의 변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안전치수과라고 예전에 하죠. 이제 물관리과가 아래쪽에는 생태하천이고 불과 한 2, 3m 위쪽이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성된 거리거든요. 네. 여기서 안전치수과의 목적은 안전,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하는 거, 위쪽은 활성화니까 목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각자의 목적과 관점 함께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목적지가 다 다른 이런 느낌들이 각자 있었죠. 달라요. 예. 어떻게 본다면 그 7개의 어떤 칸막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칸막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네. 그 유해업소가 있었던 것이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민분들과 민간 협치를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와 아주 정말 훌륭한 성공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학천 도시 재생에 참여했던 그 주민분들의 숫자 이런 것도 뭐 좀 계량이 되나요? 도봉구 안에 다양한 협치 사례들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협치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례가 방학천인데 왜냐하면 뭘 협치로 했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게도 방학천이 협치로 했잖아 하면은 가보세요. 예, 도봉구에 36만 정도의 도봉 구민들 혹은 다른 분들도 그 공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공간에 참여했던 분들은 뭐 소수로 하면 한 200명 작가님들하고 민간 합하면 그 정도 되겠지만은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오고 가면서 함께 활성화시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도봉구 같은 경우가 민간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국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각계 그냥 각자 사업으로 했다라고 하면 융합적으로 이 방학철의 문제를 함께 모여서 행정은 행정대로 모이고 민간은 민간대로 모여서 이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본 거죠. 거기는 건물주도 참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우러지면서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은 불협화음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의 또 이해관계가 좀 다 다를 텐데. 이게 한순간에 생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봉구가 혁신교육직으로 선정이 되고 또 마을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놀고 있었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이제 또 드러났고 또 이제 여성 친화 도시로 또 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 변화가 주민들 간에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또 의식이 변하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또 새로운 곳에 또 갈 만한 곳을 또 찾고 이런 것들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긴 하지만 또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닌 거니까 또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끼리도 조금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발생하잖아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있었을 주민분들끼리 텐데. 어땠는지. 포용적 리더십들이 사이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작가님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들은 지역성이나 변화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 사업을 잘해야지 무슨 지역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잘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게 진짜 지역에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좀 포용해드렸던 리더십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이사이에 그런 분들이 협력을 좀 같이 이끌어줬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입장에서 그런 포용적 리더십이 느껴지시던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이 부딪혔었죠. 많이 부딪혔다는데. 대화를 더 많이 나누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마을에 이러한 것이 네. 있다는 걸 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니 그들도 아 이런 거였구나 뭔지 몰랐었는데 도봉만의 매력 방해리의 소리가 할 수 있는 매력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구나라고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2년 전 처음 입주했을 때보다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업소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일종의 그 자신의 생계의 어떤 터전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또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방학천 거리 변화의 성공 요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진짜 우연처럼 그러니까 마침 그 역할을 맡았던 공무원이 과거의 자신의 경험 가운데 약간 그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면은 이모들이 이분을 케어했대요. 되게 깊은 공감과 이해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또 복지적인 연결들을 통해 가지고 좀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 연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슬펐네요.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서 부공고 방학전 사례는 3공을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공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민간의 협치, 또 행정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협업한 거예요. 민간도 이제 많은 주체가 협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 공조가 있고 공감,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방학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삶의 변화를 지금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이뤄냈던 게 3공의 변화가 방학천의 변화다. 초창기에 이것들이 안착하기 위해서 방학 생활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해주셨는지. 문제가 있는 동네니까 그 거리 변화라든지 의제에 공감할 만한 활동가들이 좀 품앗이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주민 모임의 대표들인 거죠. 대표님들이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어떤 지원을 받고 들어간 게 아니라 공간 운영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뭐냐면 마을 공동체과의 담당자들은 반드시 선협의 후 실행, 협의를 반드시 지켜줄 거를 약속했고 그거를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그게 방학생활 활동이 한 2년 정도 활동력 있게 벌어졌던 가장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민에게 위임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방학 생활이라는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네. 주민분들을 거기에 예, 투입을 시켜서 네. 거길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거기에. 진정한 주민 자치 활동. 예, 예. 네. 지금 방학 생활이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공방이 조성이 되고 나서는 거리의 공방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은 거기가 방예리 143길이라고 네. 해가지고 방학 생활이 있었던 그 공간 자체의 이름을 바뀌면서 현재는 이제 작가들의 활동들을 네. 예, 지원해주고 있는 네.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로 청년이 한 명이 거주하면서 저희 이제 방예리 작가들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창구를 계속 항상 이렇게 만들려고 사람을 하는 이렇게 거예요. 묻어 놓으시는 거죠. 네.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니까. 예. 자, 오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서 진행되는 봄방학식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종입의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예요? 봄방학식이라고 저희가 네. 이제 방예리 거리 조성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행사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방학생활이었을 때 그 방학생활 이름이라는 컨셉에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오라고 봄방학식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분이 초창기에 저희 입주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친인척을 초대할 수 없었고 네. 누구에게 내 사는 집이 여기라고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바꿔주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또 이제 군대를 간 아들이 네. 휴가를 나올 때마다 군복을 입고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너무 괴로웠었는데 이모님들이 자꾸 잡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이렇게 방해 1위로 바꿨잖아요. 어떤 그 변화 체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오전에 공방에 문을 열고 앉아 있으면 유치원 아이들이 산책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삐약삐약 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면 어떤 장난꾸러기 친구는 어느 날 뛰어 들어와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놓고 가기도 하고 저는 그럼 나가서 사탕을 선물로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는 날들이 되게 많아진 게 우선 거기에 입주하고 나서의 제일 기분 좋은 상쾌한 변화지요. 그 주민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경천동지할 분위기 전환이겠어요. 네. 친구가 와도 또 이제 아이들과 같이 나갈 수 있는 거리, 그다음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공기가 이런 공기가 너무 좋아요. 가까운 방학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다리를 방학천을 기준으로 해서 쌍문 이동, 방학 일동 이렇게 돼 있는데 쌍문 이동에 거주하시는데 방학 초등학교까지 매번 건너가실 때마다 그 방학천을 지나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방학 생활이 딱 생기자마자 저기 뭐 하는 곳이냐, 저기서 하는 활동에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거리 포럼에 함께 하셨었거든요. 함께 하고 싶다. 예. 와, 그게 제일 뜻깊은 변화다, 진짜. 사실은 방학천 사례 같은 것들이 다른 자치구에도 크게 울림을 좀 주고 있고요. 네. 도봉구 내에서도 이제 저런 사례들 때문에 유휴 공간을 또 협치 사례로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남는 공간들, 교실들을 요번에 잘 활용해서 협치를 또 해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방학천 만드는 과정에서 얻었던 뭐 선행 학습의 효과, 협치의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학천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우리 조진경 작가님 같은 이 작가들의 활동인데요. 맞아요. 혹시 좀 두둑한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들어오는 날이 있겠죠? 있겠죠? 미래형. 이래요. 미래형. 밝아지셨네.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입주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과 아니면 이제 6개월 정도의 월세 비용,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 지역에서 그 덕을 보고 있는 거는 관심이요. 관에서도 관심을 주시고, 시민들도 관심을 주시고, 아이들도,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TBS 특이점에서도 관심을 주시고, 이런 게 저희에게 되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더 즐겁게, 재미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기자기한 공방이 생긴다는 게 단순히 어떤 볼거리가 늘어났다, 좀 다른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입주하신 작가님들은 그 몫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요소보다도 나의 어떤 수고, 우리의 연대 이런 것들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에 들어갔고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게 몫이라는 것에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좀 더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있어요. 제발 잘했죠. 이런 변화, 그 주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체감이 되세요? 이런 곳에 방학생활이라는 곳이 있어. 엄마랑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딸내미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그 학교 선생님, 아까 그 관심이 많았던 학교 선생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도 저희 딸내미를 알아보고, 그래서 새로운 또 연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역에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엄마들 알고 있으니까 엄마들과 같이 방학 생활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기에 취지와 목적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또 엄마들하고 또 논하게 되는 그런 주민들의 반응이 더 많은 확산적인 것들을 해갔죠. 점점점 커지는군요. 네? 너무 좋다. 그러면은 그 작가님 혹시 이렇게 그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개별 작업에서 공방과 공방의 연대를 통하여
작업을 만드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축제도 사실은 다 비슷한 유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주민의 참여의 폭을 어떻게 부담 없이 늘릴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등축제, 봄방학식 등 방학동 축제가 크고 작은 게 꽤 많다고 하는데요. 또 기념일에는 주민과 방해리 공방 작가들이 함께 문화를 즐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잠시 확인해 보시죠. 아, 호박, 할로윈. 언제 촬영하신 거예요? 이 영상도 자발적으로 만드신 걸로 알아요. 여기 안에 이제 작가님 중에서 꿈꾸는 터라고 영상 미디어 하시는 작가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 전부터 계속 기록 아카이빙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방학천의 하나의 사례는 굉장히 훌륭한 모범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에 나오셨으니까 사실 내가 인터뷰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특이점 시청자들 위해서 특별히 공개하는 그 비결이랄까 비법. 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가르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송 출연하시는 네. 이 문제 너무 어려운데 하면은 전문가 용역을 한다던가 네. 유명한 작가에게 그걸 의뢰한다던가 이런 방식을 써요. 근데 방학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의 일들을 네. 다 꺼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에 이르렀던 어떤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혀 몰랐던 그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와봐라 해서 이제 갔더니 포럼이었던 거예요. 포럼이었고 만남의 장이었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취지와 방향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무슨 방향을 어떤 고민을 또 어떠한 마을에 대한 느낌 그것을 자꾸만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내가 꿈꾸는 마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 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협력. 그래서 이제 주민을 자꾸만 초청하고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면서 그것을 또 다져가는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자꾸만 모아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러니까 주민 입장으로 너무 고마운 그런 장들이 많이 넓혀져서 네. 이제 행정에서 와보라 초대하면 그냥 피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네. 김 선생님처럼 네. 목소리도 내고 네. 이렇게 변화시키자라는 것들 참여를 통해서 들어줘요. 네, 민과 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군들을 모아놓은 거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민과 민의 대화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서로에 대한 이해 듣기.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듣기라든가 그다음에 많이 보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듣고 이런 시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속도의 조바심을 내지 말고 가게 된다면 좀 더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방학천에 그 물이 흐르면서 문화가 흐르고 웃음이 흐르는 그런 마을로 변했잖아요. 이제 2020년 올 한 해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민관학, 이제 방학동을 중심으로 한 도봉구를 중심으로 한 민관학이 방학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연대하는 그래서 그쪽에 작가님과 그다음에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네. 이렇게 연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한번 가보려고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지구적이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걸 요번에 느꼈던 게 방학천에 또 외국 공무원들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저희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필리핀에도 이러한 지역이 있고 2003년부터 시장님과 협력해서 애를 써오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상세히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봉구 방학동이라고 하는 작은 곳에서 있었던 그 변화가 지구촌의 어떤 곳에 희망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저희한테도 되게 감명 깊었었던 것 수치 같아요. 한류 수출이네요. 예. 그리고 이 거리의 특성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을 저희는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야 될 거고,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소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봄방학식 때는 특이점에서 현장 스케치를 나와주셔갖고 아. 그 배경으로 저희가 이런 인터뷰를 한다면 네. 더 아름답고 저에게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나가기만 하면 돼요? 네. 올 봄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봄에 나오시면 네. 부침개하고 떡볶이는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 분들 2020년도 올해는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즐거운 나날 그런 날 가득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자축에 큰 네. 긍정적 에너지를 미치고 있다. 그리고 방학전 사례로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 되게 의미 있어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마을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살고 싶은 욕망,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마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텐데요. 시민영상 특이점, 올해도 더욱 건강한 마을의 소식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